안녕하세요. 매일TV 시청자 여러분, S부장의 C12B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세계화의 태조,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은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화의 태조는 두 가지 형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향후 방향성에 대한 검토 끝에 이것은 세계화의 태조로 기울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중국에서 발병한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 등이 펼쳐지면서 세계화가 태조되고 있습니다. 세계화란 것은 노동력,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생산해서 선진국의 소비자들이 그것을 이용함으로써 상품을 생산하는 국가나 기업,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는 소비자들 모두가 이득이 되는 방향을 세계화라 할 수 있죠.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중국이 세계 공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생필품들 중에 중국에서 생산돼서 미국으로 수출되어진 게 상당히 많죠.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4년 전, 5년 전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 체제지만 미국이 중국을 더 이상의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인정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수출을 통해서 이득을 많이 얻어갑니다. 그러니까 최대 많이 이득을 받던 것이 연간 한 50억 달러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막대한 돈을 벌어가면서 미국을 누르고 세계 1위 국가가 되려는 야심을 중국몽이라는 것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국 내 기업들이 확장되지 못하고 거기에 따른 일자리들이 줄어들면서 일반 국민들의 불만도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이러한 불만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 정권,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너네 이렇게 하다간 곤란하다. 그러다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마스크, 의료 장비 이런 게 부족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단순한 마스크서부터 의료 장비들이 필요한데, 산소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국 내에서 생산을 안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선 중국에게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자국 내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면서 또 한편으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의료 장비들을 대거 수입을 함으로써 아주 전 세계적으로 부족한 상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러한 사태를 거치면서 이게 평상시는 싼 나라에서 만든 걸 사다가 쓰는 게 좋은데 이런 위기에 닥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일정도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본 품목들은 자국에서 생산해야겠다. 이러한 생각들이 퍼져나왔고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전개된 거죠. 이런 것이 세계화의 태조로 하나로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러시아로부터 가스, 석탄, 석유 등을 많이 의존을 하거든요. 대략 가스는 40%,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50%에 육박하는 가스를 러시아에 의존을 하는데, 전쟁이 발발하자 유럽에서는 에너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지게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탈탄소,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에너지들을 개발을 하면서
석탄, 석유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는 정책을 러시아에게 당분간 의존하면서 펼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꽉 난 거죠. 러시아는 석탄, 석유, 가스가 많은데 한편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계속적으로 가동을 시키고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는 에너지원, 가스를 유럽에 판 거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머리를 좀 잘 썼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에 반면 독일, 프랑스 중심으로 이제 탈탄소 해야 된다.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으로 전기 써서 쓰면 되지. 막 이런 흐름이 형성되다가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하자 뜨거라 하게 된 거죠. 이러면서 세계화에 대한 부분들이 퇴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할 때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 기술 경쟁에서 나타나는 무역 전쟁 속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우리나라도 뭐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는 탈원전 이러면서 원자력 발전소 연장 안 하고 새로 지으려는 것도 안 짓고 막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태양광과 풍력 이런 걸로 가야 된다. 그것이 올바른 양. 그렇지만 전쟁을 바라보면서 아니다. 원전도 중요하구나. 그리고 LNG 발전소로 가는 것만은 또 정답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에너지 측면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석탄, 석유, 발전소,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자국 중심의, 이익 중심의 사고를 좀 해야 될, 글로벌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국의 처지를 좀 더 면밀히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저렇게 무역전쟁, 기술전쟁, 왜냐하면 중국이 제조 2025라는 걸 가지고 75% 정도를 자급력을 가져나가겠다. 그 중에 핵심이 사실은 반도체이거든요. 반도체인데 예전까지 중국은 대한민국과 대만 여기서 반도체를 거의 수급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 첨단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를 중국에게 그냥 공급하지 말아라. 제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공장 설립하는 것도 미국이 제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참 곤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우리나라에 직접 공장을 줘. 반도체 공장을.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는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결정을 내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화의 태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고민,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데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한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 이런 것들도 아주 유연하게 펼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하는데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다가는 진짜 부메랑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좀 지원하라고 해갖고 우크라이나에 무기 같은 거 지원했다가는 나중에 러시아로부터 어떤 공격을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급박하게 흘러가는 세계의 정세 속에서 세계화의 태조 속에서 우리나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진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